업체들한테 무상이던 유상으로 공급하는 할당 배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 또는 국내에서 의무가 없는데 온실가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해서 감축을 하면 그 감축 실적을 유엔이나 한국 정부에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감축 실적 크레딧이라고 부르고요. 크레딧을 한국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거래소 장내에서 거래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하는 그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개 좀 안 되는 기업들에서는 거래를 이제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이 많고요. 그런 기업들에서는 이런 탄소 배출권을 이제 부족한 부분은 사고, 잉여 부분은 팔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분들이 계시니까 100여 명 이상은 이제 그런 의무 기업들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작년부터는 20개 정도의 증권사가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그 증권사들도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그런 의무자나 이제 증권사가 아니어도 다양한 감축 사업을 한국이든 해외에서든 발굴해서 그거를 실적을 인정받아서 거래하는 컨설팅 기업이나 개발 기업들이 있고 국내 한 많으면 한 200여 명 정도가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할당 배출권은 의무자하고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금융기관만 그 배출권을 담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뭐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할당 배출권 말고 이제 감축 실적은 저희 같이 이제 의무가 없어도 그런 감축 사업을 발굴해서 유엔이나 한국 정부로부터 크레딧을 받으면 그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이제 다소비하는 업체들은 사업장 안에 석탄으로 열과 전기를 만드는 소내 열병합 발전 시설들이 있었어요. 석탄은 아시겠지만 이제 되게 고탄소 이제 에너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천연가스도 화석 연료이긴 하지만 석탄에 비해서 절반밖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안 되거든요. 근데 훨씬 더 LNG가 이제 비싸죠. 석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의 가격이 이제 부담이 되면 이 석탄의 열병합 발전소를 이제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가동량을 줄이고 비싼 이제 LNG 열병합 발전소를 새로 지어서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부담이 생기니까 기업들이 새로운 시설, 그 사업을 확장할 때 조금 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투자를 유인하는 이제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개도국에서는 최빈국에서는 조리 과정에 돌멩이 3개 놓고 이제 밥을 해 먹으면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발열량을 10%밖에는 조리할 때 못 쓰거든요. 90%는 다 그냥 날아가서 없어지거나 불완전 연소가 돼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 돼가지고 가정 주부나 같이 이제 조리 과정에 옆에 있는 아이들 이제 건강에도 매우 해롭거든요. 고효율 또는 아예 나무가 아니라 바이오 에탄올이나 다른 형태의 청정 에너지를 갖다 공급해서 효율을 개선하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발열량을 3배 이상 더 쓸 수가 있어서 또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이제 저개발 국가의 가난한 가정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는 그런 사업들도 배출권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는데 배출권에 대한 수익이 기반이 되니까 그런 사업들도 지금 할 수가 있게 되는 그게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무상으로 배출권을 많이 이제 나눠주지만 앞으로는 배출권을 정부로부터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요. 만약에 7천만 톤을 톤당 3만 원에만 산다고 해도 이게 뭐 이제 수조 원에 이제 해당이 되니까 기업들한테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부채가 늘어나게 되니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죠. 한국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이제 비용이 느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이제 제도가 생겼고요. 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낮거나 온실가스의 가격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제품에도 이제 탄소에 대한 비용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가격 부담이 계속 생기겠죠. 반면에 이런 감축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이제 기술을 가진 기업들한테는 그게 또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할당 배출권 말고 감축 실적 크레딧이라는 걸 받으려면 이제 새로운 감축 기회를 찾아서 투자를 해서 저탄소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배출권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의 수익성이 생기는 거고 그 변화를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만드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 부담이 안 됐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업들을 배출권이라고 하는 이제 가치를 부여하니까
어떤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제 캐시플로우가 배출권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투자를 유치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업이 이제 실제로 투자가 돼서 운영이 되면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이제 실적을 받아서 그 투자금을 이제 이 거래를 통해서 그 거래의 수익으로 회수하고 이익이 생기고. 이 배출권 거래 의무자들은 이 올해의 배출량을 내년 3월까지 검증받은 배출량을 제출하고, 정부가 5월까지 이제 배출량을 확정해주면 6월까지 배출권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출권을 의무를 제출하는 시기에 많이 이제 거래량이 몰리는데, 그걸 연평균으로 나눠 보면 한국의 거래량은 일평균은 한 10만 톤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유럽은 하루에 2천만 톤 이상씩 거래가 돼요. 그리고 유럽은 의무자들 또 지정된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그만큼 이제 가격도 높게 좀 형성이 되고 시장의 이제 유동성도 풍부한 거죠. 쪽은 2천만 톤인데 한국은 지금 10만 톤이면 한국이 유럽하고 비교해 보면 한 0.5%또 거래량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4분의 1이고. 그래서 이제 10년 격차가 있는 것 치고도 아직은 한국이 너무 거래량이나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감축을 이제 적극적으로 촉진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제출을 했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감축 목표가 강화가 될 거고, 정부가 결국은 감축 목표를 강화한다는 건 기업한테 그만큼의 이제 부담이 전가가 될 거라, 기업들은 너무 당장만 생각하기보단 2050년에 넷제로, 2030년에 이제 감축 목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자체적인 내부의 탄소 가격,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든다거나 신규 시설을 설치하거나 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뭐 개조하거나 그럴 때마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면 거기에 그 옵션들의 탄소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미래의 배출권 가격은 얼마나 될지를 반영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은 시급해 보이고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가 어렵다면 국내외에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좀 사업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것들도 필요한 준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